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중개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이슈는 정말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여러분 요새 언론 뉴스와 별개로 안 좋은 지역들은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안 좋다고 하면은 막 대세 하락, 폭락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여러분 거래가 잘 될 때도 있고 거래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부동산 상승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락하냐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오직 시장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본질이나 매력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예로 들면 주식은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가 바로 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또 거래가 또 바로 되죠. 마찬가지예요. 선반영이고 공매도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어쨌건 간에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부동산은 거래가 엄청 느려요. 빨리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부동산이 바로바로 팔리고 바로바로 전세가 나가고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거래량을 봐도 거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거래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재래시장이나 아니면은 지방시장 가면은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시장 경기가 안 좋은 거는 해당 물건의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과일 가격이나 건어물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있어도 손님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죠?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개사님들 다녀보면은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중개사님들을 충분히 많이 안 만날 테니까 제 의견을 좀 나눠드리자면, 의견이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리고 중개사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장 미래 예측을 하는 거는 절대 현명하지 않아요. 중개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물건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 미래 시장을 맞춘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중개사님들 참 감사한 분들인데요, 미래를 맞춘 분들이었으면 서울에 있는 중개사님들은 지금 다 부자가 돼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제 말이 맞죠? 맞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보신 분들이 중개를 계속 하셨다면은 최소한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다 엄청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분들의 본 직업은 중개인 거지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가보면 다 무슨 말을 하시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장님들은 왜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거래가 없기 때문이고,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급매물도 눈에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눈에 보이고, 깎아달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시장은 안 좋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죠. 서울에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중반까지 서울에 거래가 없고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상반기까지 분위기가 안 좋았고, 2021년도에도 비교해보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거래가 몰려 있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이 지금 정말 왜 이런지, 왜 이런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모습이 이어질지,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는지를 파악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대차 3법 이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제도를 봤을 때 지금 같은 시장은 일단 없어요. 똑같았던 시장은 없는데 비스무리한 시장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인천이랑 경기는 상승하다가 지금 꺾인 구간이 없어요. 조율을 없이, 조정 구간 없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2억짜리 아파트가 4억 되고 2억 5천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되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심지어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가 2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정이 되고 있죠. 자, 제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어떤 매물이나 어떤 재산 재화가 있는데, 주식이 있는데 2배까지 폭등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한가 3연타 맞은 거죠. 그리고 조정이 와요. 안랩 어때요? 안랩. 안철수 지금 안철수 후보님이셨죠? 그분의 안랩 쫙 올라갔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세요? 저 주식 잘 몰라요. 안랩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사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정이 되고 좀 내려가요. 그게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사실은 원래 있어야 될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이랑 다르긴 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 9월달 이후에 이사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소화가 된 부분은 제가 놓친 건 맞는데요. 지금 급등 이후에 시장이 조정받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파악했을 때 지금 조정을 받고 하락하는 이유가 정말 뭔가 공급이 많고 수급이 다시 균형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충분히 구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세 하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베팅을 하시면 되지만, 지금 과연 상승 이후에 과연 조정 구간이 이렇게 온 게 너무 이상한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개사님들이 지금 더 겁에 질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중개사님이랑 오늘 얘기하다 느낀 게 뭐냐면, 중개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지금 안 좋죠? 언제부터 안 좋아요? 작년 추석 이후로 10월 달부터 계속 굶었어, 안 좋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전에 이런 적 없으세요? 하면은 이런 적은 없대요,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까지 거래가 없는 적은 처음이래요. 자기가 정말 여기서 한 15년 넘게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예전에 서울이나 이 지역이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기간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어쨌건 간에 흐름상 많이 오른 다음에 시장이 잠잠해지고 조정을 받는 건 자기도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거래가 얼만큼 없냐?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도로 거래가 없으면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인천이나 경기도권 가서 물어보시면은 인천이나 경기도가 최근만큼 이렇게 오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서울이에요. 예전에 서울이 급등한 다음에 노도강도 마찬가지고 급등한 이후에 꺼진 적이 있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넘어가면서 서울이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서울 외곽이 서울이 2008년도까지 올라갔잖아요. 2008년까지 올라간 다음에 바로 하락한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잠실 입주가 있으면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간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구간이 뭐냐면 상승 이후에 조정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노도강이나 외곽에서 중개하신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지금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랑 인천은 없어요. 그래프를 보셔도 경기도랑 인천이 이렇게 하늘 높이 솟아오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비슷한 시장을 경험하신 분을 찾아서 인터뷰 해보는 게 좋은데, 차이점이 뭐냐면 서울은 그 당시에 조정받은 다음에 하락을 했어요. 근데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강의나 여기 라이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스토리가 길어요.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시장을 다니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 왜 이런지 그 분석,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파악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개사님들이랑 많이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저랑 의견이 비슷한 분은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 정말 시장에 대한 의견이 나랑 되게 비슷하다는 분이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너무 힘드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저도 지금 힘든 시기거든요. 생각보다 호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놓친 부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 상승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느 조정과 하락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내가 그 부분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제가 가만 생각해보면 제일 크게 놓친 게 관성. 지난 몇 년 동안은 시장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하다, 조정이 오는 게 이상하다, 조정이 오면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추락하는 게 맞다라는 상상을 했던 게 그 요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건 이건 팩트죠. 지금 올라갔다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올라갔던 폭에 비하면 매매도 전세도 그 하락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멈춰 있죠. 거래가 없으면 점점점 떨어지거나, 거래가 조금 있더라도 싼 가격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대로 멈춰 있는 곳들이 많아요. 거래도 없이. 그럼 이 구간에서 과연 지금 시장이 왜 멈춰 있느냐, 왜 하락했냐고 물어봤을 때, 어쨌건 급등, 큰 상승 이후에 조정하는 구간에 대한 인식을 빼놓을 수는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 너무나 당연한 걸 지금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빼먹었었어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현장을 다니고 사장님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조차도 이 정도 올랐으면 원래 조정이 오는 게 맞지,
사람들이 겁에 질리는 게 맞지가 아니라 수급이 안 맞고 정부 정책 때문에 부작용으로 계속 오르는 게 맞다라는 인식이 이미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거를 탈피해서 시장에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서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보셔야지 그 다음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상승 이후에 필요한 조정 구간인데 이게 무조건 하락으로 가는 이 초입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 이게 조정 구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쭉 오른 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현장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하면서 중개사님들이랑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의 시장에 대한 공포와 어떤 이런 관성에 우리가 좀 몸이 배어져 있구나, 이거를 좀 깨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뭐가 잘못했어도 이 폭이 크고 기간, 한 텀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시장은 역시 상승 이후에 조정이 오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매도와 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설명을 계속 했던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가족분들이랑 나들이 다니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장도 다니시고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